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패러데이 법칙에 대해 다루겠습니다. 제가 2주 전에 동생에게 발전기의 원리에 대한 질문을 받았고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을 오늘에서야 하게 됩니다. 원래 수학 강의를 찍을 때는 좀 다소 성의 없지만 준비를 안 하고 찍는 경우가 많았는데 안 하고 찍었는데 오늘 물리 강의는 제가 잘 모르는 부분이 있을까봐 공부를 하고 왔습니다. 먼저 패러데이 법칙은 이게 식으로 쓰면은 재미가 없죠. 이게 전압계 그리고 이게 전선이라고 해봅시다. 그리고 여러분이 막대자석을 들고 있어요. 여러분이 이 막대자석을 가까이 다가가게 되면은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여기에 전류가 흐르면서 전압계에 숫자가 생깁니다. 마이너스 1.0V. 전류가 반대 방향인 것 같네요. 이 방향으로. 네. 그리고 반대로 이제 멈춰 있을 때는 다시 0으로 갔다가 반대로 멀어질 때는 전류의 방향이 바뀌면서 플러스 전압을 갖게 되는 겁니다. 이제 이것이 뭐와 비슷하냐? 앞서서 그 비오사바르 법칙을 저희가 했었거든요. 이분 성함을 모르겠네요. 사바르 법칙. 그러니까 전류가 흐를 때 이제 전선 하나면은 굉장히 약하기 때문에 보통 이런 코일을 생각하는데 이 전류들이 주변에 자기장을 만들어요. 그래서 나침반을 놔뒀을 때 나침반이 막 돌아가더라 라는 얘기를 했었죠. 그게 의미하는 거는 이제 전기장이 자기장을 만든다는데 자기장의 변화, 그 자기장의 중심에 뭐가 있다? 전류가 있다. U0J U0 d 파이 E dt. 네, 이 항에 주목을 하시면 네, electric 플럭스의 변화가 B의 회전을 만든다. 그래서 그냥 저희가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가장 쉽게 생각할 수 있는 직선을 생각했을 때 굉장히 강한 전류가 흐르면 이것을 중심으로 하는 저희가 원을 생각하는 겁니다. 이렇게 원을 그려서 B가 이렇게 회전하듯이 흐르고 생기고 그 원의 중심에는 뭐가 있다? 전류 밀도와 일렉트릭 플럭스의 변화가 있다. 그런 얘기였고요. 그거랑 똑같은 원리로 똑같은 맥락으로 델 크로스 이 B가 막 자기력선을 만들 건데 이 연구자석이 막 자기력선을 만들어요. 그러면은 그 강한 B를 중심으로 이들이 막 생겨나는 겁니다.
이들이 이렇게 회전하듯이 그걸 이제 수학적으로 컬 E라고 표현을 하고 이게 마이너스 d5b dt다. 아 잠깐만요. 이게 이렇게 되겠네요. 네. 근데 이걸 바로 이제 유도한 건 아니고 원래 이 식의 원형은 기전력이 유도된 기전력이 마그네틱 플럭스의 변화와 같다로 유도가 되거든요. 이제 이 기전력은 영어로 EMF라고 하는데 Electric Motive Force. 저도 정확히 뜻은 모르겠지만 전자를 움직이는 힘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전자가 움직이는 원리가 원래 이 플러스 원자 핵에 이렇게 묶여 있을 텐데 여기서 강한 자기장을 걸어주면 그 화학에서 배우는 에너지 레벨에서 이제 자유전자 밴드가 있으면은 여기 있는 전하들이 그러니까 움직일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이런 전기장을 걸어줬을 때 걔네들이 움직이면서 이제 전류를 만드는 거고 DVAC 맞는지 모르겠네요. 그래서 저는 이제 물리는 좀 약합니다. 수학에 집중해서 이제 강의를 들어주시면 되고 이게 결국에 저희가 원하는 식의 형태는 미분 형식인데 이걸 어떻게 만드냐, 이 기전력이 사실은 Electric Potential Difference의 다른 말이고 이제 전압이라고 하죠. 전압이라고 하는 거는 Potential 펑션의 difference인데 그걸 어떻게 계산하냐? Potential 펑션은 이제 이 BA가 어떤 점을 말하는 거예요. 점 A, 점 B. 그러니까 헷갈리니까 벡터라고 할까요? 벡터로 표기하면 A부터 B까지 이제 적분을 해야 되죠. 포텐셜 펑션이니까 걔의 어떤 마이너스 데레프가 아니라 그냥 데레프겠네요. 네. 이게 이제 패스 인테그랄인데 제가 df가 얘랑 같다는 거는 이적분화 강의에서 얘기를 해드렸고 그걸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얘는 이제 conservative force의 정의에 의해서 이게 마이너스 델 F로 정의가 되기 때문에 네, 이렇게 되죠. 근데 이제 여기서 해당되는 그 conservative force에 해당되는 게 뭐냐? 이제 그거예요. electric field인데
이제 A와 B가 굉장히 가까이 있어서 마치 패스 인테그랄을 하는 것처럼, 아니, 클로즈 인테그랄을 하는 것처럼 생각을 해주고 해서 이게 기전력이랑 하는 것은 이게 이제 음, 이제 말하자면 델프라는 게 기울기 벡터예요. 기울기 벡터. 그러니까 포텐셜의 차이를 알고 싶으면 포텐셜의 기울기 벡터에다가 그 변위를 곱해서 다 더해주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마이너스가 붙는 거는 어떤 컨벤션, 기울기 벡터인데 우리는 자연히 포텐셜 펑션을 가장 래피드하게 감소시키는 방향으로 힘이 작용한다고 생각하고 싶으니까, 그러니까 중력이 있으면 물체를 아래로 끌어당긴다고 생각하잖아요. 위치 에너지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떨어진다고 생각하는 게 편하기 때문에 가장 빠르게 감소시키는 방향으로 보존력이 작용한다. 이렇게 생각하기 위해서 마이너스가 붙는 겁니다. 벌써 11분을 찍었네요, 이걸로. 그러면 끝까지 하기가 어려울 것 같은데, 좀 빠르게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래서 좌변은 마이너스 EDS 혹은 EDL이라고 써도 되고, 우변은 마이너스 D5 DT인데, 이거 파이 B가 사실 면적 적분이죠. 면적에 대해서 적분을 하는 거고, surface integral B ds를 하는 건데, 사실 이제 B만 시간 의존적이니까 얘는 이제 생각 안 해줘도 되고, 그래서 얘가 들어가서 마이너스 라운드 B, 라운드 T가 되고, 여기에 surface 디퍼런셜이 들어가고, 얘는 이제 스토크스를 사용해서 잠깐만, 마이너스가 나오네. 잘못했나? 네, 스토크스를 쓰면은 얘가 일단 플러스가 되어야 될 것 같네요. 이제 제가 실수했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기전력이 생기는데 걔가 그 자기장 변화의 반대 방향으로 생긴다 해서 마이너스가 붙은 거기 때문에 얘는 이제 그러니까 낮은 지점에서 A가 뭐 포텐셜이 낮았다면 낮은 지점에서 높은 지점까지 적분을 해주신 거라고 생각을 하셔야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얘까지 얻어낼 수 있고요. 저도 오늘 강의가 좀 아쉽네요. 사실 이거 다음에 렌츠의 법칙을 하고 싶은데 시간 관계상 생략을 할게요. 이제 바로
발전기로 넘어가 보면 발전기가 이런 식으로 생긴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뭐라고 하냐? 얘는 회로인데 서킷인데 뭔가 여기 터빈이 달려 있는 거예요. 그 터빈을 누가 돌리냐? 그거는 이제 발전기의 종류에 따라 달라요. 여러 가지 소스가 있을 수 있는데 에너지 소스가 예를 들어서 수력 발전이면 떨어지는 물, falling water. 이게 이제 hydroelectric 플랜트고요. 발전소가 이제 플랜트니까 coal fired plant. 얘는 뭘까요? 화력 발전. 얘는 화력 발전은 석탄을 막 넣어가지고 걔를 이제 태워서 열이 발생하잖아요. 걔로 이제 물을 끓여서 스팀으로 그 날을 돌리는 거예요. 스팀으로 그 터빈 같이 생긴 게 있으면 걔를 돌려서 네 이게 스팀이 선풍기를 돌려서 이 회로가 돌아가게끔 어떻게든 이 회로를 돌리는 게 관건인데 그럼 돌리면 무슨 일이 생기냐? N극 S극이니까 이렇게 지금 B 필드가 생길 거고요. 이 B 필드 안에서 팽이하게 그리려고 했는데 이제 회로가 사실은 이렇게 여러 겹일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B가 이렇게 걸리면 여기 있는 전하들의 입장에서는 QB 크로스 B의 힘을 받고 그러면 이제 이것 때문에 렌츠 법칙을 알아야 되는데 뭐 렌츠 법칙을 몰라도 결과만 어쨌든 전류가 흐를 거예요. 왜냐면 원래는 자기장이 이렇게 누워 있었을 때는 통과 안 했을 텐데 이렇게 세워지면서 B가 이렇게 통과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통과한 양이 B 내적 A와 같아요. 이 면적 벡터를 생각했을 때. 그래서 잠시만요. 네, 여기가 세타인 거죠. BA 코사인 세타인데 세타가 뭘 터빈을 일정하게 돌릴 수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이걸 일정한 각속도 오메가로 돌릴 수 있다고 하면은 아니면 뭐 오메가가 t에 의존하겠죠. 이건 이제 하나의 회로에 대한 거니까 이걸 여러 개 쌓았으니까 n을 곱해주고 네 t가 걸리는 건 이 부분이고 미분을 하면 오메가가 t로 나오고 부호 사라지고 이렇게 되죠. 그래서 네 기전력이 이런 식으로 생긴다. 사인 그래프입니다. 네. 책을 보고 하니까 오히려 안 좋은 것 같네요. 어쨌든 저는 지금 서웨이라는
일반 물리책을 참고했고, 네, 단원은 칠판 기준으로 챕터 31 패러데이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고 싶었던 얘기는 뭐냐면, 그냥 사실 이 사람의 인생 얘기를 하고 싶었어요. 패러데이라는 사람이 이런 대단한 법칙을 찾아야 했지만, 사실은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쓴 발전기의 원리가 다 패러데이 법칙인데, 이 사람이 그렇게 좋은 환경에서 태어나지 않았던 걸로 알아요. 어떤 서점에서 일하면서 책을 보고 자기가 스스로 그 지식을 습득했던 걸로 기억하고요. 네, 지금 찾아보니 어떤 왕립연구소의 대중 강연을 듣고 그 강연을 필기한 노트를 연구소에 보냈더니 이제 조교로 일할 기회를 얻었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이제 그때 연구를 처음 할 수 있게 됐는데, 그쵸. 저는 이 사람이 나중에 이제 저명한 과학자가 됐을 때 했던 강연에서 했던 말이 기억이 나요. 이 사람이 촛불 강연을 되게 좋아했는데, 네, 드디어 가져왔습니다. 불꽃은 어둠 속에서도 빛난다. 하지만 다이아몬드는 아무것도 아니다. 촛불이 그것을 비추기 전까지. 그런 멘트를 이제 강연 때 남겼었다고 해요. 저는 이게 굉장히 멋있는 말 같았는데 여러분은 어떠실지 궁금하네요. 네, 오늘은 유명한 과학자 패러데이에 대해서 다뤄봤고요. 이제 패러데이가 만든 법칙으로 우리는 전기를 만들어서 지금 여러분이 보시는 유튜브도 그의 전기로 보고 계신다는 점, 그리고 이제 다음 시간에 이제 이 맥스웰 방정식을 또 찍는다면 맥스웰 방정식 4개의 미분형 방정식들을 이제 연립을 해서 빛의 속도에 대한 정보를 또 얻을 수 있거든요. 그런 것까지 다뤄보면 좋겠네요. 오늘 내용을 복습을 하면 이제 자기장 변화는 전류를 흐르게 한다. 그리고 사실 렌츠의 법칙은 그 전류가 흐르는 방향이 그 자기장 변화를 방해하는 방향으로 생긴다는 거고, 여기서 이제 사실 아인슈타인 상대성 이론도 관찰할 수가 있는데, 여기 이제 개미가 있다고 하면 개미 입장에서는 자석이 움직이는 게 아니라 전류가 자기를 향해 다가오는 걸, 전선이 자기를 향해 다가오는 걸 테고, 그랬을 때 결과는 또 어떤가를 이제 비교를 해서 나온 결과가 상대성 이론이다 라고 저는 배웠거든요. 지금은 그게 확 와닿지 않는데, 그러니까 관찰자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저희는 전선이 정지해 있는 개에 있지만
자석이 정지해 있는 개에 있을 땐 또 결과가 달라지는데 그 두 결과를 모순되지 않게 하는 방법이 이제 시간과 공간의 절대성을 깨는 방법밖에 없다 라는 결론에 도달했던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고생하셨습니다. 신굴러.